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선거 이후가 더 어떤 큰 폭풍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게 범야권에 192석을 주고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하는 거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라고 또 한 번 요구를 한 거거든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서. 그런데도 태도 변화는 잘 안 보여요. 벌써 닷새째인데. 네. 네, 안 바뀔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한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의 스케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특검 전국이 열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네. 5월 초에 세군 상병 관련된 특검법 처리는 저희들이 거듭 입장을 밝히고 있고 예. 그렇게 하겠고 네. 또 많은 그 피해자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도 어렵게 지금 본회의 회부 절차까지 밟아놨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책임지고 통과하겠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아직 국회가 결단을 하지 못한 이태원 참사 관련된 특별법도 저희들이 가족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 요게 현재 그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무엇을 더 해야 되고 더 챙겨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이제 총선 민심을 헤아리면서 어제 오늘 계속 논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직접 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에게 강하게 요구해야 될 것들이 있고 네. 입법 과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좀 선별하는 작업들을 좀 할 겁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민생과 관련해서 첫 번째 민생 지원금 25만 원 네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최고위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정책위가 그거 관련된 좀 세밀한 내용들 좀 다듬기로 했습니다. 네. 그거 관련돼서 내용이 좀 마련이 되면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네. 올 거고 예. 아마 뭐 대표님 메시지나 이런 예. 걸 통해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마 이번 주 내로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주 안으로 이 메시지가 나온다. 네네네. 받을까요? 네? 받아요? 그쪽이요? 여당이? 예. 여당이요? 예. 현재까지의 어떤 태도나 이거 봤을 때 여당은 받고 싶겠죠. 여당은. 정부는 그분이 계셔가지고 못 받아. 예. 여당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좀 긴장을 했어요. 여당. 예. 예. 근데 정부는 또 좀 예. 다른 예. 폰인 것 같고요. 예. 여당은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네. 피부 미터가 피부로 오잖아요. 왔죠. 예. 사실 부산에서 저희가 의석을 많이 얻진 못했지만 우리 당이 얻었던 득표율이 상당해서 40%가 다 넘어요. 예, 그래서 부산 쪽에 아마 국민의힘 당선자들도 오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지역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서초을만 하더라도 네.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홍익표 대표가 이겼더라고요. 물론 본 투표에서는 뒤집어졌지만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던 건데 여기서 살짝 샛길. 그 양문석, 김준혁 두 후보 문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거 결과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냐, 이거는 뭐 오전 인터뷰에서도 제가 질문을 좀 받았는데 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뭐 총선 백서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전략 단위에서 기본적인 평가는 하겠죠. 영향이 있진 않았을까요? 없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해당 선거구에서는 영향은 좀 있었던 것 같고 전국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었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는지 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어제 그리고 토요일 날 이렇게 네. 부산 지역의 원외위원장님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분들이 느꼈던 거는 좀 다른 이슈를 제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뭐 민주당 200석 하면 헌법에서 자유가 빠진다. 뭐 이런 문자가 엄청 대량으로 돌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리고 뭐 플래카드도 정체불명의 플래카드들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예. 약간 보수층이 갖고 계신 약간 두려움을 누군가는 좀 이용하거나 자극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막판에 보수 이런 결집이 생각이 좀 일어났다.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런 약간 마타도 허위에 가깝지 예. 허위에 가까운 게 아니라 허위를 이용해서 네. 그런 걸 자극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건 사후에라도 좀 고발이나 이런 게 돼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네.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부산 지역의 원외위원장님이
말씀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그게 대규모로 돌았을 때 네. 적절히 대응을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본인은 가장 패착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다라는 근데 사실 말씀하셨어요. 언론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들도 그 한동훈 위원장이 뭐 헌법에서 자유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을 잘 안 보시니까 예,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예, 예. 그런 얘기를 마타도 돌려서 두려움을 일으키고 막 정치를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카톡 문자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네. 미치는군요. 실제 선거에. 그분은 제가 어제하고 그제 예, 말씀 나눴던 원내지역 위원장님들은 상당히 그게 많이 돌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알 수는 없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는 25만 원 민생 지원 문제는 일단 안을 만들어서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네, 대표 그 메시지로 나올 등등 거고. 저희가 해야 되는 네. 민생 과제들 패키지 같은 게 마련.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기로 했으니까요. 아. 정리돼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실제 지금 다시 물가가 엄청나잖아요. 의원님 매일매일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점심 먹기가 두려워요. 네. 네. 도시락 싸울까? 어려워요. 그 기름값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걱정입니다. 이게. 예, 보유가. 예. 이제 또 환율도 올라요. 네. 오늘 벌써 이제 1,347원, 이제 1,400원까지 오늘 오른다고 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일단. 맞아요. 이 문제를 지금 정부는 별로 바꿀 기조가 아니잖아요. 그럼 민주당 바꿀 기조가 아니라 그냥 손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지 왜 이러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왜 일을 안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통령이 관심이 딴 데 있거나 한 건 아닐까. 그러니까 참 무슨 똑부러진 정책 하나를 못 못 내놓고 있잖아요. 내놓고 그리고 뭐 선거 끝나니까 막 우후죽순 막 터지는데 도시가스 요금 공급비 1일 날 발표한다는 가스비 또 올린다고 하고 가스비 전기료는 인상이 예정돼 있었던 거니까 이제 예. 인상이 될 테고 예.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 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이 네. 예견되고 있죠. 물론 그 영향이 어느 정도 클 거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좀 갈리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 이것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뭐 제가 공통으로 오늘 다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선거 참패를 시인하면서 야당 쪽에 거국내각 구성을 하고 총리 임명권을 뭐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뭐 그 거의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예컨대 총리 임명권을 민주당에게 준다. 그리고 민주당이 내각을 구성해라. 이런 정도의 거국내각 구성을 해올까요? 요구할까요? 요청할까요? 아니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아니 오늘 아침에 저도 인터뷰 2개 했는데 네. 진행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그런 주장- 취지로 질문을 하셨나? 그래서 네. 뭐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개혁신당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개혁신당이. 개혁신당이요? 예, 개혁신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 개혁신당이 얘기하니까 더 안 하겠네요. 예, 같은 말도 개혁신당이 하면 안 한다. 예. 누가 말하든 안 할 테지만. 예. 예. 예컨대 거국내각을 제안한다면 뭐 꿈이라 할지언정 제안한다면 민주당이 이거 받겠습니까? 제안의 내용에 따라서 뭐 판단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걸 가정하기 위해서 제 에너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만약에 물러나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안 된다. 도저히 일이 안 된다. 일단 물가 관리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정을 잘 모른다. 대파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외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경제 문제까지 여파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북일 정상회담 할 가능성이 높은데 남북관계 뭐 아무 할 라인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 이대로 되겠냐? 근데 안 바꿔.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정치권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 나가서 뭐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고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챙기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네.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겸손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성실히 일하겠다. 두 번째, 네. 최수근 상병 특검법 등 진상을 규명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진상 규명 결과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결과가 나오면 또 그 결대로 또 저희들은 주저없이 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겠다. 네. 오늘 그 의원님 포함해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116명이 최상병 특검법 거부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하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거부권 행사하면 그러니까 다시 법률적으로는 대의 표결을 네, 해서 그건 다시 통과를 그렇고. 시키겠죠. 네.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22대 때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겠죠. 그리고 국정조사도 안 됐는데 국회의장이 바뀌는 만큼 22대 때는 국정조사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서 뭐 위법 사항이든 위헌 사항이든 나오면 또 그때 가서 판단을 좀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마치 뭔가 자꾸 앞서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얘기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